업무의 달인이 되는 그날까지 업무 처리의 5단계,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단계 과제 이해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업무 처리의 5단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. 여러분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5단계를 거쳐야 된다. 그 첫 번째가 과제를 이해를 하고, 그리고 그 이해된 과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짜고,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온전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끝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 보고 이후에 사후 관리하는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. 자,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.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 과제 이해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. 자, 과제를 이해를 하는 데서는 2가지 정도의 방법을 거치게 되는데요. 일단 상급자가 지시를 할 때 그 지시 내용을 잘 받아주는 것이 받아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. 그래서 그 업무를 수명하는 단계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 이 2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자, 업무를 수명할 적에 기본적인 요령은 3가지가 있어야 돼요. 하나는 업무를 수명할 때 수명하는 내용을 지시하는 내용을 잘 적는 과정이 좀 하나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서로 확인하는 단계,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이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메모하는 단계부터 살펴보면은요. 메모를 할 적에는 상급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 언어를 잘 이렇게 적으시고요. 이때 그 삼색, 볼펜 중에 삼색을 이용을 해서 그 색깔별로 차이와 내용을 좀 강조점을 달리하는 것도 좋죠. 그리고 업무를 받는다는 것은 항상 3가지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. 뭘 하라는 건지, 언제까지 하라는 건지,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라는 건지 이 3가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메모가 끝나고 나면 메모를 하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좀 밝은 목소리로 도레미파솔 해서 솔의 목소리 정도가 제일 좋죠. 솔 정도로 밝은 목소리로 그래서 상급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키워드를 좀 반복을 하고요. 또 상급 그 지시 내용의 목표가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뭘 언제까지 어느 정도에 대한 목표를 확인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궁금한 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. 이럴 적에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좀 하시게 될 텐데요. 가능하다면 업무를 수명을 할 때 사전에 어떤 업무가 주어지게 될지를 좀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리고 상급자가 이야기를 할 적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뭐 때문에 안 됩니다. 어렵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한가 여쭤봐도 될까요? 그리고 이제 예스버 화법으로 네, 그렇게 해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같은 방법의 화법을 좀 활용을 하시고요. 그리고 수명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이 어느 순서대로 해야 될까 순위를 조정하는 내용들일 텐데요. 본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질문을 할 때,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내용들이나 또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, 우리 쿠션 언어라고 하죠. 쿠션 언어. 그래서 부탁을 하거나 거절하거나 반론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그 화법들인데요. 부탁할 때, 번거로우시겠지만, 죄송합니다만, 송구스럽습니다만,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, 또 수고를 끼쳐 죄송합니다만,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? 라거나 또 거절할 때 아유 공교롭게도 좀 이런 지금 일이 생깁니다. 유감스럽지만 또 모처럼 정해 주셨는데 실례인 줄 알지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등등의 쿠션 언어들을 좀 사용을 하거나 또 상급자의 의견과 좀 다른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할 땐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하죠?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뭐 잘 알겠습니다만 등등의 내용들로 먼저 쿠션 언어로 상대가 준비를 좀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 그 언어를 미리 그 쿠션 언어를 좀 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우리에게 업무가 떨어졌어요.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? 그렇죠. 어느 거 먼저 하느냐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업무가 떨어진다면 늘 3가지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. 하나는 방금 지금 떨어진 업무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있겠죠. 그리고 해야 할 업무도 있고요. 대기 업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
무슨 업무부터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선 순위 조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. 일정 몫은 자신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도 있겠지만 또 상급자와 협의할 내용도 좀 있으니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. 자, 이럴 때 그러면 업무 순위를 조정을 할 때는 가장 고려해야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?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런 말씀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죠. 지금 어떤 금방 끝날 일은 무엇인지,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다시 시작하기는 힘든 일인지, 또 다른 사람이 그 연관되는 일인지, 또 이게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기 시간이 좀 소요되는 일인지,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,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는지, 또 이런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업무들은 짠짠한 업무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인지 이런 걸 가지고서 업무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되겠는데요.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마감일이었죠.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거나 그 마감일에 대한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것에 대한 여부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지금 작업하는 시간이 이 내용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, 어떤 경우에는 짧은 거 먼저 처리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. 또 어떤 거는 좀 오래 걸리는 거라면 급한 거 금방 끝날 거 빨리 해버리고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진행 수준도 있을 겁니다.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기도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업무 특성이 난이도가 좀 있거나 깊이 있게 집중해야 되는 성격이라면 그 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도 있을 거고요. 또 중요도도 당연히 어느 걸 먼저 하느냐에 대한 그 기준이 될 텐데요.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중요도가 내가 생각하는 중요도와 상급자가 생각하는 중요도, 또 업무와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자가 생각하는 중요도가 보통은 다른 경우도 많아서 이 중요도에 대한 것은 서로 의견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까 지시를 받을 때 미리 어떤 업무들이 떨어질 수 있을지를 좀 사전에 스크린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.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, 이미 날짜나 어떤 시점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예정된 성격의 업무도 있는가 하면 어떤 업무는 날짜는 잘 모르지만 지금쯤이면 하게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예상되는 업무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그 업무를 어떤 지시를 받기 전에 사전에 조금 스크린하고 있다가 지시를 받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. 어떤 경우는 그 미래 업무 달력을 활용을 하죠. 그래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쭉 깔고요. 1일부터 30일까지 쭉 깔아서 작년이나 재작년 3년치 정도가 제일 좋은데요. 그때 이제 어떤 업무들이 있었는지 우리 기한에 썼던 내용 있죠. 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쭉 작성을 좀 해보시면 대충 지금쯤이면 어떤 업무를 하겠구나, 지금쯤이면 이걸 하겠구나,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다가 여건이 될 때 준비를 좀 했다가 상급자가 지시를 할 때 그 내용을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 스킬을 익히실 수가 있는데요. 저는 여러분이 엑셀이나 이런 걸 좀 활용을 하셔서 미래 업무 달력이나 또 여러분이 업무와 관련돼서 앞으로 벌어지는 다양한 어떤 이벤트 상황들, 이런 것들이 예정되는 것들은 조금씩 적어 놓으시고 활용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업무 수명이 끝났으면 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. 자, 내용을 파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 총체적 시각을 좀 갖추기를 권합니다. 총체적 시각이라고 하면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. 모든 업무는요, 그냥 하는 것이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. 어떤 업무를 시행을 하는 데는 그만한 배경이 있고요. 그리고 업무를 수행을 하는 데는 하고자 하는 그 업무를 통해서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업무를 수행을 하는 데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충족시켜야 될 필요 조건과 충족 조건들이 있죠.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텐데요. 자, 배경 분석부터 좀 살펴보면 어떤 업무를 할 적에는 왜 이걸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. 이럴 적에는 과거의 흐름과 과거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어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안 그래도 경영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등등의 작업 배경도 있을 거고요. 최근에 불거진 어떤 그 전후 사건이나
주요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. 업무의 단계별로 초기 단계, 뭐 그 중간 단계, 또 그 고급 단계 등등을 어떤 업무의 단계에 따라서 추진되는 단계에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런 차원의 배경 분석도 좀 어느 정도 스크린을 좀 해 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업무를 할 적인 그 목적을 왜 하는가, 또 이 하고자 하는 이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는 결국 이렇게 수익을 높이거나 매출을 높이거나 아니면 원가를 절감하거나 또는 어떤 효율을 증대시키거나 또 가치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가 만들어지는 거이니만큼 이 목적 분석도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될 거고요. 그리고 모든 업무에는 그렇죠. 그냥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. 일단 기한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있겠죠.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서로 좀 약속된 방법이나 스키나 요령들이 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목표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암묵적인 또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업무를 통해서 충족시켜야 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도 스크린을 하셔서 업무를 할 적에는 그 업무에 대한 상황 분석, 내용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업무 처리 5단계에서 그 첫 번째 과제를 이해하는 것으로 내용, 업무를 수명하고 명을 받드는 거죠. 그리고는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로 이렇게 업무 수명 요령, 쿠션원의 사용, 또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, 선정 기준,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, 그래서 미래 업무의 달력을 활용하는 것, 이라고 한다면 내용 파악은 약간 총체적 시각에서 배경과 목적과 조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스크린해 보신다면 업무를 지시받을 적에 훨씬 더 업무를 잘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업무 처리 5단계에서 과제 이해를 살펴봤고요. 다음에는 요거에 이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분이 스크린 하시고 좀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 요령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들 수고하셨습니다.